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2) 년 전 주민 반발로 사실상 중단됐던 기장군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이 재추진됩니다. 민간 사업자의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한 건데요. 부산시의 밀어붙이기 행정에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 명내리 일대 이곳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다시 추진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불과 기한 만료를 사흘 앞두고 제출한 사업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부산시가 접수 직후 승인한 겁니다. 이로써 사업 허가 기간은 2028년 2월까지 2년 더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기장군은 필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채 3년의 허가 신청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삼폐장 사업 백지화를 촉구해왔지만 부산시는 사실상 신속 승인했습니다. 청정지역이고요. 그 옆에 치유의 숲이 조성대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체육공원을 지금 7, 8월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연고찰 장안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풍산이 들어온다고 하지요. 어떻게 사란 말입니까? 시는 사업 추진의 핵심 쟁점인 주민 수용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하고 관하고 같이 오픈해서 이걸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뭐 서로 이제 피할 그런 게 없으니까 구정신하고 한번 여기저기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데 한번 뭐 되기만 되면 같이 앉아서. 부산시는 주민들과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공식적인 협의 절차는 관할 지자체인 기장군과 아직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부산시가 겉으로는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행정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산폐장은 주민들 민가도 좀 떨어지고 산업단지 안에 좀 이래 잘 적정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그 안 되는 지역을 부산시에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네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내 삼폐장 추진은 이미 지난 2023년 주민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이후 사업 재추진을 위해 부산시는 기피시설 결정권을 기초지자체로부터 환수하는 조례 개정까지 추진했지만 지역의 거센 반발과 시의회 제동으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부산시는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가까워 신규 매립장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부산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한 곳뿐이고 잔여 용량도 20%대에 불과해 수년 내 포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 등 관할 지자체인 기장군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된 행정 절차가 오히려 지역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026년을 맞은 합천군이 회복을 넘어 도약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윤철 군수가 헬로 이슈 토크에 출연해 인구 소멸 대응부터 복지 농업과 관광, 스포츠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합천의 미래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총 사업비 2조 5천억 원 규모의 두모산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이 지난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2027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7,6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대규모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에도 도전하며 전국 최초 쌍둥이 양수발전소이자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매년 12억 정도의 장기적인 세수 확보로 지역 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할 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 자원과 양수발전소 기반 시설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로 신규 관광객 유입이 기대됩니다. 관광과 스포츠 산업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영상 테마파크와 해인사, 운석 충돌구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 산업을 확대하고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 연중 방문객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동계 전지훈련과 전국 축구, 배드민턴 대회 등이 열리면서 지난해 기준 약 450억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대회 개최를 넘어 지역 경제와 관광을 함께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은 이미 동계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 잡으면서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장기간 체류하며 지역 숙박과 음식, 소비자로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농업은 스마트 전환에 속도를 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농산물 가공센터 신축을 통해 생산과 가공, 유통을 잇는 구조를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합천이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입니다. 합천구는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대응은 합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머물 수 있는 합천, 돌아오고 싶은 합천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합천은 어르신 복지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과 스마트 돌봄 서비스, 응급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과 북극항로 추진본부 해수부 설치 등 부산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과를 언급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SNS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HMM 이전도 곧 진행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좌회전하던 탱크로리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8일 아침 7시쯤 김해시 삼계동 삼계 사거리에서 탱크로리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금은방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1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4시 10분쯤 수영구 밀락동에서 1.2톤 활어 차량을 훔친 뒤 이를 몰고 인근 금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어 새벽 4시 30분쯤 훔친 차량으로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뒤 내부로 침입해 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경찰서는 이동 경로를 추적해 같은 날 밤 10시 50분쯤 자택 인근에서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하고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9시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야외 주차장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7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몰던 차가 아파트 내 전면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주차 중 가속 페달을 잘못 밟으면서 직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습니다. 영도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특별 치안 활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15,0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범죄 취약지 2,200여 곳을 사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112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평균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스토킹이 40%, 절도 21.5%, 피싱 사기가 12.2% 줄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41.7% 감소해 큰 사건 사고 없이 안정적인 치안이 유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합천군이 공중보건의사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합니다. 합천군 내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는 모두 26명으로 이 중 약 65%인 17명이 오는 4월 복무가 만료됩니다. 이에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읍면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근무 시 대면 진료하되 공중보건의가 5일 이상 연속 부재할 경우 주 2회 원격 협진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상진료체계는 신규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4월 중순까지 운영됩니다. 합천군은 관리의사 채용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경남도 및 보건복지부에 의료 취약 지표를 반영한 공중보건의 우선 재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부터 이틀간 양산 시립독립기념관에서 모두 함께 대한독립만세 가족체험 행사가 개최됩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임시정부 요인 포토존, 독립만세 컵 만들기, 태극기 퍼즐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야외 체험존에서는 하루 3차례 유관순 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하는 즉석사진 포토존과 전통 의상 체험도 마련됩니다. 양산 시립독립기념관은 이번 행사가 가족이 함께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독립운동 역사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대 부산시의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대 시의회 전 후반기를 이끌어온 안성민 의장에게서 그동안의 시의회의 성과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안 의장은 부산이 기회가 있는 도시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의회가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구대 부산시의회를 4년 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4년간의 의정 활동 좀 되돌아보셨을 때 자평을 해보신다면요. 저희 자신을 갖다 평가하기보다는 최근에 일어났던 일 2가지가 아마 저희 구대의회를 갖다가 잘 평가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해 작년 말에 청렴도. 네. 전국 광역의회 중에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그래도 작년 말에 또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했던 네네. 47명의 정원인데 그 중에 17명이 그 상을 받았죠. 그래서 전국 광역의원의 20%가 부산시 의회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네.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 그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구대 의원님들이 아마 열심히 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구대의회에 대한 평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 또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요. 네네. 좀 돌아보셨을 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성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마 의회가 지역은행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한 긴급 생계 자금 같은 걸 푸는 적은 아마 제가 국회에도 있어봤지만 아마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반기에 500억을 풀었고 후반기에 2천억을 풀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삶을 조금 달래줬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주 그 사실이 좀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부산에 없었던 어린이 전문 병원을 의회가 주도를 했고, 그리고 건설비의 절반을 이미 국비로 지금 확보를 해놨고 27년 되면은 드디어 부산에도 어린이 전문 병원을 탄생시키는데 부산시의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부산의 철도가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벡 이런 중앙아시아 쪽하고의 관계를 개선했다는 것은 저희 부산시에 그동안 4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다른 질문도 드려본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통합이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경남 행정통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평소 좀 지로는 어떠실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도민의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동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는 없죠. 자, 최근에 우리 중앙정부가 미끼를 던지잖아요. 이 부산 경남이 통합하게 되면은 4년 동안 최대 20조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20조를 다 준다 하더라도 결국 1년에 5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나눠 먹어야 돼요. 예.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앙정부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부산 경남의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큰 덩어리를 하나 떼주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산 경남 시도민들이 아 저게 오면은 우리가 달라지겠구나.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시도가 필요한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지. 그냥 미끼 상품 비슷하게 하는 거는 사실 통합에 오히려 저항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처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도 많이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라는 도시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 저는 도시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시면은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 시민의 욕구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언제라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산시 교육청이 공사립 유치원 교육력을 강화하는 정책 사업을 확정하고 공교육 중심의 유아교육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 테마형 교육과정과 소규모 공립통합 모델인 한울타리 유치원을 통해 지역 특성과 교육 자원을 반영한 교육 브랜드를 정착시킵니다. 또 미래아이 유치원과 유초 연계 이음 교육으로 디지털 소양과 입학 적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배치와 허그 방과 후 과정, 돌봄 교실 운영으로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유아 중심 방과 후 특색 프로그램으로 외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합니다. 이와 함께 교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과 유아 1인당 4만 원 문화예술, 놀이예산, 5세 생존 수영 교육을 병행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합니다. 부산시가 2026년 인공지능 행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지능 행정 인공지능 도시를 비전으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행정 혁신, 일상을 바꾸는 공감 인공지능 확산의 2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